안녕하세요. 위닝 코칭협회입니다. 2019년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이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나라에 급속히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사람들에 대해 통제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멈추었다. 인류는 바이러스로 인해 스스로 큰 혼란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혼란 상황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아마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현상들이거나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어서 우리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나 증상들을 살펴보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될 두려움을 갖고 있고 혹시라도 감염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또한 국가나 지역 그리고 특정 공간으로의 이동이나 활동이 통제되어 여행이나 비즈니스가 어렵고 각종 통제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부족하고 편향적인 정보로 인해 많은 업무와 정책들이 여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원화에 대한 달러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폭락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가치가 폭락하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점포에서 생활용품들을 쓸어 담는 사람들을 보면서 혼자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나 증상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일어나게 된다. 이들의 관계를 연결해보면 그림과 같이 연쇄적으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루프를 형성하면서 악순환을 일으키는 고리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나 증상들 또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고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들 중에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 그림의 뒷부분에 위치한 나무의 뿌리 부분에 위치한 것들이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들이다. 이들로 인해서 나무가지 부분에 위치한 현상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된 5가지 근본 원인으로는 정보 부족, 이해 부족, 가짜뉴스 범람, 언론사의 민감한 보도와 바이러스를 다룬 경험의 부족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는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두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무엇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인지 아니면 틀린 말인지 알 수 없는 뉴스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집 방송이 진행되면서 전문가를 초청해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게 됩니다. 감염 현장에서 방역이나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전문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4가지 근본 원인만 제거된다면 극심한 혼란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환경이 있으며 이들 환경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근본 원인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경험 부족은 당장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개인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방법이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실천할 것은 아쉽게도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분석해야 할 목표라는 것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되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전제가 달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을 파악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감염될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많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자신을 혐오스럽게 바라보거나 인간관계에서 배제될 것 같아 두렵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이 두렵고 가족들 중에 허약한 가족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인지의 문제로 압축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POC에서 제공하는 틴킹 프로세스를 이용할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이들 기법들 중에서 증발구름 기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것은 나는 감염병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도구를 사용해 밝혀낸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두려운 마음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인정한다면 당신이 취할 행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할 겁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점을 바꾸어 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내가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당신이 가진 믿음보다는 당신이 가진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일 겁니다. 따라서 두려운 마음을 제거할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더럽거나 잘못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걸리면서 곤경에 빠진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노력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만약에 감염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관점을 바꾸어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 내가 감염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만이겠죠. 결국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경계를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위생 지침을 지킬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방역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시간과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할 시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간대에는 두려움을 갖도록 하고 적은 사람이 모이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실천해도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황별로 각각 다르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할 공간과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할 공간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밀폐된 공간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는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홍보하고 감염 우려가 적은 공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조건과 두려움을 버려야 할 조건을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허약한 환자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죠. 환자뿐만 아니라 종사원들 전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위생관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전체를 하기보다는 노약자를 중심으로 감염 경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람들은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감염될 수 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고 혹시 내가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인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와 감염 경로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명확히 제공하고 증상이 발견된 경우 행동 순서와 행동 요령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증상이 발견된 경우에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도록 하면서 두려움을 제거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대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악순환을 해결할 목적으로 문제풀이 기법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질 때 더 가치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문제 해결 기법을 찾아가는 위닝 코칭 협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